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요, 어려운 정치 현안을 법률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월요 법률의 시간이죠. 원영섭 변호사, 조윤선 변호사 두 분 나오셨는데요. 조윤선 변호사는 잠시 뒤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원 변호사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지금 석방을 두고서 여야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다. 민주당은 용납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원 변호사님은 이번 서울지방법원의 그 판결 내용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핵심은 제일 먼저 앞세운 거는 이제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구속기간을 벗어나가지고 구속하고 그 기소를 했다는 거지만 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뒤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뒤에 이제 명백하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사 과정의 적법 여부의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중앙지방법원이 볼 때 수사 과정이 부적법하다. 그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 구속 취소는 일종의 중간 판결 같은 거라 가지고 표현을 확정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고 수사권도 없는데 왜 구속했느냐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짚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공수처가 했던 체포부터 구속부터 서부지법에 그 영장 쇼핑한 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그것은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것이 불법과 위선과 거짓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탑이거든요. 저는 이 모든 그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이 그 원 변호사님 생각이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거의 모든 쟁점을 중앙지방법원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중앙지방법원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 사태의 위법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구속 기한을 10일 넘겨서 이제 구속한 것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그 판결인데 그 동안은 다 날로 계산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왜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체포는 48시간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구속은 일이라고 지금 형사소송법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포를 해서 구속을 하는데 그러면 이 시간과 날이 겹쳐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그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형사소송법의 문제인데 근데 그동안에는 관례적으로 날로 계산을 한 것도 맞지만 하나의 관례가 더 있어요. 그런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먼저 기소를 해요. 검찰이. 딱 마지막 날 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딱 마지막 날 하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불법 체포나 불법 감금은 아닌 정도로 해석하는 게 거치는 거고 검찰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루 이틀 먼저 기소를 하는 게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날짜를 이제 넘어가서 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앙지방법원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과거에는 문서 수발을 종이로 하니까 정확하게 몇 시에 몇 분에 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몇 분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48시간 그리고 날도 이제 그 하루를 24시간으로 감안한 날로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그 수사팀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나 봐요. 즉시 항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심의동 총장이 이제 지휘를 한 겁니다. 석방 지휘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역시도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구속 집행 정지와 관련해서 위헌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왜 위헌 판결이 그러니까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적시 항고가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그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그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을 했는데 풀어주라고 그거를 검찰의 어떤 이의 신청권으로 하루라도 더 잠시라도 그것을 구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구속 집행 정지는 뭐냐? 간이한 풀어줌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러면 이제 뭐 그래 상을 치러야 되니까 구속 집행 정지를 해주고 다시 걷어들이는 거고 잡아들이는 건데 그런데 구속 취소는 아예 그 구속이라는 그 어떤 영장 발부가 문제가 있었다. 또는 사후적으로 더 이상 구속을 할 필요가 아예 없다. 이런 거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해가지고 기일을 하루 더 늘리는 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즉시항고 규정이 있으니까 안 하면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그 전에도 검찰은 그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안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논란이 별로 없었는데 이 사건만 특별히 즉시 항고를 하면 그게 오히려 불법적인 인신의 구속이 되는 거죠. 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 총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윤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오셨으니까. 네. 근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사실 큰 문제일 수가 있는 게 앞서 말씀하신 구속 집행 정지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헌재로부터 판단받은 바가 있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례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검찰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포기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구속 기간 산수를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법원의 판단조차도 사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지만 법원의 판단도 굉장히 이례적인 게 이것이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것도 이례적이기도 했고요. 체포 적부 심사 기간을 산입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급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한다? 굉장히 저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즉시 항고 문제가 얘기가 나와서 더 드린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미 즉시 항고에 대해서 아까 뭐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지금 단계에서라도 검찰은 일반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항고라는 제도가 있군요.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법원의 판단이 적절한지를 상급 법원을 통해서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어찌되었건 간에 검찰이 결정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으니 그럼 지금 단계에서도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물론 이 구속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추가적으로 그 당시 재판부가 그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지금까지 검찰은 그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수사팀과 검찰총장의 충돌은 뭐 과거에도 있었긴 했는데 이번에 신무정 총장이 직접 지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큰 문제죠. 지금 나와 있는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수사팀은 즉시 항고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무정 총장이 그렇게 눌렀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신무정 총장이 사실은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금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도과한 시간 자체가 9시간 45분인가요?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냐면 신무정 총장이 절차에도 없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시점입니다. 딱 그 시점에 도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모든 검찰은 그런 구속영장 기간 도과를 염려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며칠을 여유를 두고 기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들의 계산법에 따르더라도 굉장히 임박한 시점까지 기소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신무정 총장한테는 큰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부담이 작용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법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경우에도. 그러면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을 건가요? 수사를 하지 않을 건가요? 일단 수사를 하고 피고인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이 헌재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 뒤에 그 법령을 수정하든가 정정하면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 아주 잘 들었어요. 우리 두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판결문에 재판이 만약에 진행이 이렇게 된다면 파기 사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분이 수사권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어야 체포도 할 수 있고 구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사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있는 사람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로 해야 되고요. 그거는 강제 수사, 영장과 관련한 수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수사가 수사권을 전제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위법한 수사고 위법한 수사로 그 입수된 증거는 위법한 수사의 증거로서 증거 배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효한 판결의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독수독과 이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심지어 그
위법한 수사에 따라 공소까지 제기를 했다 그러면 네. 그거야말로 공소권의 남용이고 예. 그리고 유죄 판결은 당연히 내릴 수가 없고 인권 침해고 네. 그러면 그 재판을 만약에 시간을 끌어서 심리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그 재판에 따라 가지고 유죄를 판결한다거나 그거는 법원이 위법한 수사를 조력하고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예. 당연히 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명백한 판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검찰 입장은 공수처만 수사한 게 아니라 경찰도 수사하고 일부 검찰도 수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는 경찰 수사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그걸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예. 제일 처음에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했죠. 네, 두 번이나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요청을 했다가 예. 결국에는 그 공조본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예, 예. 공조본으로 사건을 넘겼는데 그 공조본으로 사건을 넘기고 나서 대정부 질문에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항상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네, 네.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파견만 보냈어요. 예. 파견해가지고 공수처에서 모든 거를 뭐 영장 발부부터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공수처에서 검찰로 그 중앙지방 검찰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옮겨왔을 때 네, 네. 구속 기간 연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네. 구속 기간 연장 네. 요청을 했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공소 유지가 되는데 네. 왜 구속 기간 연장을 합니까? 왜 수사를 더 해야 되나요? 예. 그거를 한 번 해가지고 기각을 받았는데도 또 했어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왜 수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냐. 예. 그 이야기를 많은 비판을 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구속 기소를 했고 그때도 또 나왔던 비판인데 네. 지금 와가지고 또 그 경찰 수사만 가지고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 예. 그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자, 조현산 변호사는요. 물론 그 공수처가 수사한 기록만으로도 이 재판에서 예. 뭐 유죄 선고를 한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 지금 검찰이 기소한 그런 공소장과 관련된 증거 목록 물론 예. 사실관계를 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예.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이 생성해낸 기록과 그다음에 네. 경찰이 생성해낸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예. 공수처가 생성한 기록을 추가했다는 형식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예. 한다면 공수처의 기록을 설령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생성한 기록만으로도 예. 지금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네. 즉시 항고를 통해서 공수처가 생성한 문서에 대해서 적법성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상급신을 통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 예. 그 뒤에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되거든요. 예, 예. 즉시 항고와 재항고는 굉장히 신속한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달 중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괜히 그런 불안 요소를 안고 본안 재판을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검찰의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 이번 형사 재판 내란 관련 혐의 재판은 지금 현재 구속 심사에서 취소 석방한 재판부가 1심도 그대로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소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 기록 자체가 공수처가 생성한 그런 기록만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예. 검찰과 경찰이 생성한 그런 기록도 함께 주되게 적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예.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주장 분명히 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예. 구속심사 재판부가 1심도 맡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심 재판부가 예. 구속 취소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그 두 재판부는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그 법원에서 구속이라는 게 이제 수사나 공소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네. 그 수사는 이제 끝났고 공소 유지를 하는데 그 공소 유지가 그런 적절한지 만지를 예. 그 공소가 제기돼 있는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원영섭, 조현삼 두 변호사와 함께 월요 법률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두 변호사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서울지방법원의 판단 이후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때문에 또 헌재 변론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 심판에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특히나 그 한번 이거를 뭐 순수하게 법리적이나 예. 정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 아니 헌법재판관이 이게 그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기각이나 각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있어요. 예. 그런데 본인이 기각이나 각하를 시켰어요. 예. 그런데 구속이 돼 계셔. 예. 그러면 돌아오질 못하잖아요. 예. 옥중 대통령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는 아니 내가 그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그러면 헌정 질서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어떤 정부적인 판단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구속이 취소됐어. 예. 이미 대통령이 그러면 관저로 돌아왔어요. 네. 그러면 헌법재판관 중에 탄핵 기각이나 각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면 돼요. 예. 그러면 다시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뭐 정무적으로는 너무 큰 그런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대통령의 방어권은 불법적인 구속에 의해서 침해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는 물론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만 만나는 게 방어권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 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변호사 말고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러면 그 하루에 2번 시간은 이 말도 안 되는 살인적인 재판 일정에 대해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네. 과연 얼마나 존중을 받을 것인지가 저는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헌재 변론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네.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죠. 예.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네.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예. 인신 구속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관련된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헌재의 경우에는 예. 지금 공수처가 생성한 그런 각종 증거를 채택한 바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구속하고 공수처가 생성한 문서 그리고 플러스 구속 기간 중에 생성된 문서인데 구속 기간 중에 공수처의 그런 신문을 전혀 응하지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문서도 전혀 없습니다. 이미 지금 제출되어 있는 증거는 지금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증거이기 때문에 네네. 변론을 제기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앞서 원영섭 변호사가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까 헌재 결정과 형사 재판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으로서 좀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예. 그 무엇보다도 형사 재판보다 이번 그 헌재 결정이 훨씬 더 빨리 나올 것은 자명하잖아요. 예. 지금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이제 1심이 시작이 된 것뿐입니다. 예. 이것이 2심, 3심까지 결론 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무관하게 현재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현출되어 있는 증거와 증인만으로 아마 조속한 시점에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변론기일 택할 가능성은 낮고 이번 주에 그러면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이미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수차례 평의를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네. 흘러나오는 말에 따르면 일정 부분 사실관계까지는 확정을 지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다음 단계는 과연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를 것인지 그 예. 중대성에 대해서 이제 각각 헌법재판관들의 입장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이 단계에서 구태여 변론을 재개한다. 지금까지 현출되어 있지 않은 증거 때문에 네.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이르면 이번 주에는 아마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평일을 열어서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또 입장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선고일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와서요. 두 분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2430번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윤 대통령의 형량이 더 많아지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이제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서 형사 재판을 또 받게 되면 윤 대통령 형량도 많아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는 형량 문제는 예. 일단은 그 유죄가 결정이 나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형량을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유죄가 아니라 일단은 공소가 적법했느냐부터 예. 공소기각 문제부터 지금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서 네. 형량을 따지기에는 굉장히 앞선 단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죄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좀 달린 질문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이 유죄와 헌재 심판 결과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유죄는 유죄가 나오려면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 임기 안에 예. 1심 판결 선고가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예. 그 재판이 과거에 이제 내란죄 재판했던 이석기 재판을 본다고 네, 하더라도 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내란죄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예, 예. 결국은 뭐 말씀하신 대로 헌재 선고가 더 먼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요. 그래서 저 심우정 검찰총장 석방주의는 직권남용이다. 사퇴 거부하면 탄핵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예.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다. 예. 29번째에서 뭐 30번째 하는 거는 예, 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 지금 직권 그렇게 뭐 탄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고 예. 아니 법원의 결정을 따랐는데 그게 어떻게 직권남용입니까? 예. 차라리 판사가 왜 즉시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느냐 그런 주장을 하면 논리적이긴 해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주장은 못 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선고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법원은 눈치는 보고 네. 애매한 이제 검찰 때리기를 하는 건데 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고발 검토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직권남용으로 보는 거죠? 충분히 저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여기에 피고인 이름을 윤석열이 아니라 예. 일반 우리 시민들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썼으면 네. 과연 이것을 즉시 항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예.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 검찰이 이것이 네.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항고라는 지금 기존에 있는 절차를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예. 심우정 총장 자체가 네. 검사장 회의를 하지 않았으면 예. 이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 기간이 도가하지도 않았어요. 설령 예.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반면 여당에서는 공수처장 고발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또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그 체포영장과 예. 구속 같은 것이 공수처가 임의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가 자기들이 판단을 내렸죠. 체포하고 싶다, 구속하고 싶다. 네. 판단은 내렸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집행을 한 것뿐입니다. 예. 물론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만약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것을 진행한 수사기관들에게 일일이 책임을 묻는다면 예. 지금 형사법정에서 무죄 나오는 각종 모든 사건들 검사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예.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고 영장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굉장히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공수처에 지금 책임을 물은 것은 지나친 것이다라는 주장이신데요. 공수처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예. 그때 이제 공수처장뿐만이 아니라 네. 수사관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집행했던 그런 이제 그 수사 검사나 직원들까지 예. 그 불법 체포, 불법 감금의 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 그게 이제 형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수사기관들이 예. 그런 위법하게 아. 수사권을 남용해 가지고 네. 체포하고 감금하는 거에 대해서 예.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영장이라고 했는데 예. 서부지법에 과거에 이제 중앙지법에서 그런 기각된 여러 사례를 첨부해 가지고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예. 공수처가.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걸 만약에 첨부를 했으면 서부지법에서도 영장을 저는 100% 발부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 그거를 지금 계속 그 대정부 질문을 해도 예. 국회의원이 물어봐도 예. 자기가 영장을 지금 중앙지법에 신청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직원 실수네 뭐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거를 지금 공수처는 사실은 일종의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예요. 그거를 예. 속여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예. 이건 영장 발부받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예. 허위 중원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예. 당연히. 예. 예.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보니까 1월 16일 날 체포 접부심은 당시에 일단 윤대성 체포 접부심을 기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3월 7일 날은 구속 취소 결정을 했고요. 그 판단이 다른 배경은 뭐예요?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좀 납득이 되지 않은 예, 부분이긴 예. 한데 그 재판부가 일단은 달라졌고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나름 심사숙고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네. 구속 취소에 대한 신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봤을 때는 예. 나름 시간과 날짜로 계산한 게 맞는 것인지 예. 그다음에 체포 적부 심사 과정을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마 좀 숙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판사 자체도 아마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줄 알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문 취지를 좀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읽혀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툼이 없이 종결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납득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 구속 취소 결정한 재판부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공수처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해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상법원에 더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판단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구속 취소가 일단은 본안 재판 하기 전에 중간 판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심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체포적부심 문제는 이 체포적부심 단계에서는 모든 기록을 다 입수하지를 못해요,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그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게 영장이 일련 번호가 누락돼 있고 그리고 아까 그 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니까 그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은 7만 페이지를 전부 변호인단이 입수를 하고 그것과 관련한 반대 논리를 형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월요 법률에 이렇게 법률의 해석도 다릅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조윤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